로빈슨 크루소 여섯 번째 이야기 섬의 왕. 나는 이제 통나무 배를 타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그로부터 1년 동안은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섬의 동쪽에는 매우 흐름이 빠른 조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서쪽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만약 서쪽도 동쪽과 마찬가지라면 절대로 바다에는 나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애써 만든 통나무 배는 집으로 다시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섬 안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편이 행복해. 아깝지만 통나무 배는 단념하기로 하고 나는 다른 일에 몰두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몫으로서의 솜씨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습니다. 목소리보다도 토끼를 만드는 솜씨가 더 뛰어났습니다. 토기를 만드는 솜씨가 더 뛰어났습니다. 담배 파이프를 완성했을 때에는 스스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담배는 내가 무척 좋아하는 것이었고 섬에도 야생 담배가 있었기 때문에 토기로 된 훌륭한 파이프를 완성했을 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구니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바구니는 물건을 넣어두거나 운반할 때 많이 필요했습니다. 무인도에서 11년쯤 사니 화약과 총알도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화약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되도록 화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겠어. 오랫동안 나와 함께 생활해 오던 새끼 염소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나는 다시 염소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약을 아끼려면 덫으로 염소를 잡는 것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한 나는 즉시 덫을 만들었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염소는 경계심이 상당히 많고 영리한 동물이어서 미끼만으로는 덫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함정을 판 다음 그 위에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덮어 표시가 나지 않게 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늙은 순염소 한 마리와 새끼 염소 세 마리가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늙은 순염소는 함정 안에서 사납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산채로 잡고 싶었지만 힘이 부족하여 그냥 도망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새끼 염소 세 마리는 줄로 묶어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새끼 염소들은 먹이를 주며 기르는 동안 점점 친해졌습니다. 목장처럼 집 주위에 염소를 풀어놓고 키우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염소 고기를 먹을 수 있을 텐데 좋아, 좋아. 너희들을 넓은 들판에서 살게 해주마. 그리고 너희들이 친구가 많이 생기게 해줄게. 나는 즉시 염소들을 키우기에 적당한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염소가 먹을 풀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시원한 나무 그늘도 있는 땅이라야 했습니다. 한참 동안 섬을 돌아다니다가 적당한 땅을 발견했습니다. 넓은 초원에 작은 강도 흐르고 있고 울창한 숲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3개월에 걸쳐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완성되자 3마리의 새끼 염소를 그곳에 넣었습니다. 내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새끼 염소는 어리광을 부리며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 정도 지나는 사이에 목장의 염소는 2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나자 40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을 사용하지 않고도 염소 고기는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소젖으로 버터와 치즈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식탁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얼마 못 가 굶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무인도에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나는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마치 왕처럼 식탁의 주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나의 가족들이 앉습니다. 나의 말 상대인 앵무새 폴,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늙어버린 개가 항상 내 오른쪽에 앉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두 마리도 있습니다. 이 고양이 두 마리는 배에서 데리고 온 고양이의 새끼들입니다. 배에서 데리고 온 고양이는 늙어서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니, 가족들이라기보다 나의 하인들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귀여운 하인들을 거느리고 나는 왕처럼 위엄을 갖추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광경을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분명히 큰 소리로 웃을 것입니다. 폴, 너만이라도 사람의 말을 할 줄 알아 다행이지만 진정한 대화 상대가 되어줄 수 없는 것이 유감스럽구나. 식탁에 왕처럼 자리 잡고 있어도 진정한 대화 상대가 없다는 생각에 가끔 폴에게 그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내가 만든 두 번째 통나무 배는 섬의 한쪽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배를 이곳으로 가지고 올 방법은 없을까? 통나무 배에 대해 이따금 생각하기도 했지만 두 번 다시 위험한 상황에 부딪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단념하려고 해도 자꾸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결국 생각을 바꾸어 배를 찾으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때의 내 모습을 봤다면 우스워서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또 염소 가죽으로 만든 웃옷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두 대신 염소 가죽으로 발을 감싸서 묶고 있었고 허리에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벨트를 메고 좌우에 각각 손도끼와 톱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맨 멜빵에는 주머니 두 개를 달았는데 한 주머니에는 화약, 다른 주머니에는 총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등에는 바구니를 짊어지고 어깨에는 총을 메고 염소 가죽으로 만든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배에서 가위와 칼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수염만은 보기 좋게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시인 같은 복장을 한 나는 해안을 따라 걸어가서 조류의 흐름이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격렬했던 조류는 온데간데 없고 파도도 일지 않고 바다는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이상하다. 그때 통나무 배를 타고 왔을 때는 섬뜩할 정도로 물살이 셌는데 어쩌면 밀물과 썰물이 조류와 무슨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한 나는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조류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래지 않아 서쪽에서 흘러온 썰물이 섬에서 나오고 있는 큰 강의 강물과 합쳐져서 격렬한 조류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수의 밀물과 썰물이 흐름과 관계가 있다면 물살이 세지 않을 때를 틈타서 통나무배를 가져올 수도 있겠어. 하지만 그때의 위험했던 상황이 떠올라 선뜻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역시 그만두는 것이 좋겠어. 두 번씩이나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겪고 싶지는 않아. 저 통나무 배는 그냥 그대로 두기로 하자. 그 대신 다른 통나무 배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집 근처에 두기로 하지. 이렇게 결정하고 일주일간의 여행을 끝낸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시무시한 발자국.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금까지 나는 의식주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지냈습니다. 우리 집 앞을 둘러싼 높은 울타리는 성벽처럼 튼튼했습니다. 그 울타리는 말뚝을 여러 개 박아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말뚝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쳐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그 속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성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집 뒤에 있는 동굴도 점점 넓혀서 지금은
방이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그 방들은 많은 곡물을 보관하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별장도 항상 손질해 두었습니다. 주변의 울타리들도 지금은 큰 나무가 되어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무 그늘 한가운데에 텐트를 치고 그 아래에 침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별장 근처에는 염소 목장이 있었습니다. 목장의 울타리도 나뭇가지와 잎이 자라서 고양이 새끼 한 마리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고 촘촘해졌습니다. 이 섬에는 포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를 따서 겨울에 먹을 건포도를 만들었습니다. 포도는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에 내게 중요한 식량이 되었습니다. 섬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생활을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섬의 한쪽에 두었던 통나무배도 가끔씩 보러 갔습니다. 맑은 날에는 가끔씩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기도 했지만 해안에서 아주 가까운 곳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통나무배가 있는 곳을 지나던 나는 모래사장 위에 선명하게 찍힌 사람 발자국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마치 유령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멍청하게 서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까지 살펴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빈슨, 침착해. 당황하면 안 돼. 나는 나 자신에게 타일렀습니다. 언덕 위에서 내려온 나는 다시 한번 발자국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몇 번을 살펴보아도 사람 발자국이 틀림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곳에 발자국이 있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마치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이 꿈속을 거니는 것처럼 멍한 상태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무서움과 걱정 때문에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발자국이 왜 그런 곳에 있는 것일까? 혹시 악마의 소행이 아닐까? 내 생각은 악마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악마가 나를 위협하기 위해서 한 짓일까? 아니야.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다니. 악마 따위가 있을 리가 없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야만인의 발자국일 거야. 나는 발자국의 주인이 야만인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저쪽 육지에서 온 야만인이 분명해. 통나무배를 타고 이 섬에 왔거나 바람에 떠밀려 왔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리고 다시 섬을 빠져나간 게 분명해. 그런 생각이 들자 야만인에게 발견되지 않은 나의 행운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저 통나무배를 발견하진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섬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야만인들과 함께 올지도 모르잖아.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나는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염소 목장은 발견할지도 몰라. 보리밥과 논을 모두 망쳐놓을지도 모르고 이것저것 걱정하기 시작하자 끝이 없었습니다. 나쁜 일만 자꾸 떠올라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무사히 왔다고 감사드렸는데 이제 또다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일까? 나는 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보리밥과 논이 모두 망가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2,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곡물을 미리 마련해 두는 건데 나는 몇 시간 동안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사흘 동안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문득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나무배에서 내렸을 때 찍힌 발자국인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긴장이 풀리고 지금까지 벌벌 떨고 있었던 내 자신이 우스워졌습니다.
간신히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3일 동안 꼼짝 않고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식량도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염소도 또 짜러 가야 했습니다. 나는 염소 목장으로 가면서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색이 있으면 재빨리 집으로 도망칠 생각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2, 3일 동안 밖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특별히 이상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그 발자국을 보러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즉시 해안으로 가보았습니다. 발자국은 아직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에 내 발을 맞추어 보니 발자국이 내 발보다 훨씬 컸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더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야만인이 이 해안에 온 거야. 언제 또 나타날지 몰라.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마치 열에 들뜬 것처럼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벌써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두세 걸음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있는 덤불이나 나뭇가지가 사람처럼 보일 때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 목장의 울타리를 없애고 염소를 모두 풀어주자. 보리밭과 논도 전부 망가뜨리는 거야. 목장이나 밭이 있다는 것을 알면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올지도 모르니까. 집에 도착해서 두려움 때문에 잡생각들이 사라질 줄 몰랐습니다. 별장의 텐트와 침대도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돼.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없애면 야만인들도 나를 찾기 위해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을 거야. 그날 밤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끔찍한 광경. 두려움과 긴장으로 며칠째 잠을 설친 나는 모처럼 잠을 푹 잔 덕분에 맑은 정신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자.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명히 좋은 수가 있을 거야. 로빈슨 크루소, 로빈슨 크루소, 어디로 간 거야? 앵무새 폴이 말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 폴. 내 생각을 한번 들어볼래? 나는 폴에게 내 생각을 말했습니다. 이 섬에서 살게 된 지도 벌써 15년이나 되었어. 그동안 사람 그림자라고는 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이곳을 넓은 바다에 떠 있는 외딴 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멀리 보이는 육지에서 통나무배를 타고 이곳으로 올 정도라면 그 육지는 그다지 먼 곳도 아닐 거야. 그럼 왜 15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을까? 나는 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바람 때문이든 조류 때문이든 이 섬에 온 적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이런 섬에 살 마음이 없어서 적당히 때를 보아 다시 돌아갔을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야만인이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 너는 이 집을 성체로 삼으려고 만들었잖아. 우선 내 집 앞의 이중 울타리를 튼튼하게 손질하라고. 나는 즉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반원 모양으로 만든 높은 울타리 바깥쪽에 똑같은 울타리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라고는 하지만 성벽처럼 목재에 닷줄을 가득 채워서 아주 두껍고 튼튼하게 만든 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에 네 팔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7군데 뚫은 다음 난파선에서 가지고 왔던 총 7자루를 그 구멍에 걸어 놓았습니다. 만약 적이 나타나면 2분 간격으로 총 7자루를 차례차례 쏘기로 했습니다. 담이 완성되자 이번에는 성벽 밖의 토지에다 2만 그루 정도의 나무를 빽빽하게 심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만 그루나 되는 나무는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5, 6년 후에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을 만큼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런 숲속에 사람이 살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올 때는 전처럼 사다리를 사용했습니다. 안쪽에 들어와서 사다리를 치우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무리를 해서 뛰어넘는다면 다리뼈가 부러지거나 다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당분간은 안전하겠지? 나는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염소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염소를 모두 풀어주려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장에서 염소를 기르면 염소 고기를 항상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염소젖도 마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총으로 염소를 사냥해야 한다면 대단히 고생스러울 뿐 아니라 총을 쏘다가 적에게 들킬 염려까지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염소를 옮겨야겠어. 그리고 한 곳에 모아놓지 말고 두세 곳에 나눠서 기르는 편이 안전할 거야. 일단 목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나는 곧바로 많은 시간을 들여 섬을 조사하러 다녔습니다. 간신히 지대가 낮고 숲이 울창한 지대 가운데 목장으로 쓸만한 작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자연 그대로 만들어진 목장이로군. 울타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나무들도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야. 나는 즉시 울타리를 만들기 시작하여 한 달도 안 되어 울타리를 완성했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암염소 10마리와 순염소 2마리를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울타리를 좀 더 튼튼하게 손질했습니다. 우리 집의 성벽 공사를 새로 하고 염소 목장을 새로 만드는 일은 내게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노력을 한 것은 사람 발자국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로 노력은 했지만 지금처럼 불안해하며 산 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섬의 왕처럼 마음 편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 야만인이 몰려올지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야만인 중에서도 무서운 식인종에게 잡힐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밤에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옛날처럼 여유롭고 한가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발자국보다 훨씬 더 무섭고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 서쪽 끝까지 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먼 바다 가운데 작은 배처럼 생긴 것이 한 척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트일까? 통나무 배일까? 아니, 다른 것일지도 몰라. 나는 가슴을 졸이며 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 망원경을 가지고 왔더라면 확실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난파선에서 가지고 온 상자 안에는 망원경이 한두 개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는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아플 정도로 바라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념하고 언덕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외출할 때 반드시 망원경을 가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통나무배였다면 때때로 섬 근처까지 왔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온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언덕을 내려와 남서쪽 해안까지 갔습니다. 모래사장까지 왔을 때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래사장 여기저기에 사람의 손, 발과 머리가 흩어져 있고 불을 피웠던 흔적과 사람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있던 흔적도 있었습니다. 무서운 식인종들이 그곳에 앉아서 사람 고기를 구워 먹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런 잔인한 놈들, 사람이 사람을 먹다니 정말이지 무시무시하고 야만스러운 짓이야.
눈앞에 펼쳐진 소름 끼치는 광경에 나는 위험도 잊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구역질하고 나서야 겨우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네요.